필리핀이 36대를 가져갔습니다. 협상 기간 단 14개월. 자카르타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2년을 버텼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얻으려고요. 한국이 꺾이길 기다리며요. 하지만 꺾인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12년을 무시하고 12년을 버티다. 결국 모든 걸 잃은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CNN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필리핀 정부가 한국산 KF-21 전투기 36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46억 달러, 한화로 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36대입니다. 5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협상 기간은 고작 14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위란토 수디르만, 인도네시아 국방부 전투기 도입 평가단장입니다. 2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죠. 그중 12년을 한국과의 협상에 쏟아부었습니다. 12년입니다. 필리핀은 14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화면 속 필리핀 국방장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 국방부 장관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의자였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요? 옆에 앉아있던 아구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단장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해왔습니다. 우리한테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프로젝트명 KFX 4.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예산 9조 5천억 원, 한국 분담 60%, 한국항공우주산업 분담 20%, 인도네시아 분담 20%, 우리 몫은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대령,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훈련기 말고 전투기 말이야. 전투기는 처음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림 공군기지의 활주로가 보였죠. F-16 2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제 전투기였습니다. 40년 넘게 검증된 기체였죠. 전투기는 자동차가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해. 미국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로키드 마틴이 F-22 하나 만드는데 20년이 걸렸어. 유럽은 4개국이 뭉쳐서 유로파이터를 만들었지. 그것도 15년 걸렸고. 저는 서류를 아구스 대령에게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혼자서 전투기를 만든다고? 4.5세대 스텔스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구스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파트너십 제안인데 검토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검토해? 없는 걸 어떻게 평가해? 설계도만 있고 실물이 없잖아. 그림만 보고 2조 2천억을 투자하라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F-16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도 저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까지요.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2000시간을 하늘에서 보냈죠. 전투기가 뭔지 압니다. 하늘에서 목숨을 거는 기계입니다. 검증 안 된 기체에 조종사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제안은 보류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프랑스 다소에 연락해. 라팔 브리핑 일정 잡아줘. 라팔이요? 그래. 검증된 전투기가 필요해. 실험장 말고. 아구스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죠. 1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CNN 화면 속에서 필리핀 국방장관이 웃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틀린 걸까요? 12년 전 저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인도네시아 공군은 동남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전투기 보유 현황을 보시죠. F-16 전투기 24대. 미국에서 직도입한 최신 블록 52 사양이었습니다. 수호의 Su-27과 Su-30 16대. 러시아제 중전투기였죠. 호크 훈련기 겸 경공격기 40대. 총 80대의 전투 가능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수호의 18대와 노후화된 FA-18 8대뿐이었죠. 싱가포르요? 영토가 서울만 해요. 전략적 중심이 없습니다. 태국이요? 그리펜 12대로 뭘 하겠습니까?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죠. FA-50 경공격기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림 공군기지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하늘의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 구역을 확인했죠. 말라카 해협부터 남중국해까지 1만 7천 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의 영공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지키는 건 우리 공군이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뿌르노모 소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공군 참모 차장이었죠. 제 직속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수디르만 단장. 소장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요? 분명히 보류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엔 좀 달라. 직접 와서 보여주겠다고 하더군. 사천에 있는 공장을 개방하겠다고. 사천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거기 있다더군. 시제기 제작이 시작됐다고 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제기요? 벌써요? 그래서 말인데. 소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서 한번 봐. 직접 확인하고 오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장님,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증 안 된 프로젝트에 2조 2천억을 쏟을 수 없습니다. 소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판단은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외교적으로도 한 번은 가줘야 해. 한국이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마지못해 수락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뭘 보겠습니까? 설계도와 모형뿐이겠죠. 그걸 보고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거절하면 됩니다. 한국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전투기 관련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 역사를 찾아봤죠. T-50 고등훈련기. 2005년 첫 비행. 인도네시아도 16대를 도입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체였죠. FA-50 경공격기. T-50의 무장 버전. 필리핀이 12대를 샀습니다. KT-1 기본훈련기. 터키, 인도네시아, 페루에 수출됐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훈련기는 훈련기입니다.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르죠.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훈련기 좀 만들었다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순진하군.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구스 대령과 기술 전문가 3명이 동행했죠. 5명의 평가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들. 얼굴에 기대가 가득했죠.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빨리 보고 빨리 돌아가자. 사천까지 KTX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 아파트 단지, 공장지대. 깔끔하게 정돈된 나라였죠. 하지만 저는 풍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질문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어디서 조달하는가? 레이더 기술은 확보했는가? 스텔스 설계 경험이 있는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누가 개발하는가? 모두 약점을 찌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사천역에 도착하자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까지 20분 거리였죠.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공장이 컸습니다. 거대한 경납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늘색 지붕, 흰색 벽면. 깨끗했죠. 새로 지은 건물 같았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이쪽이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KF-21 시제기 6대가 이곳에서 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판단을 바꿀 생각은 없었죠.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뼈대만 세워진 상태였죠. 하지만 형태는 잡혀 있었습니다. 날개, 동체, 수직 미익. 전투기의 실루엣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체 길이는 대략 16m, 날개 폭은 11m 정도. 쌍발 엔진 구조였습니다. 스텔스 형상을 위해 각진 표면 처리가 되어 있었죠. F-22와 비슷하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기술자가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텔스 설계 원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4.5세대에 맞는 최적화를 했습니다. 저는 기체 주위를 돌았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만져봤죠.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엔진은요?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레이더는 AESA 레이더를 국산 개발 중입니다. 이스라엘 엘타와 기술 협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죠. 설계도와 계획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술 브리핑이 시작됐죠. 프로젝터 화면에 개발 일정표가 떴습니다. 설계 완료. 시제기 제작 진행 중. 지상 시험 2년 후 예정. 초도 비행 3년 후 예정. 양산 5년 후 예정.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스텔스 설계 경험이 있습니까? KF-21이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공개 자료를 분석했고 자체 풍동 시험을 3,00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으니까 T50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KF-21은 더 발전된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를 세게 눌렀죠. 무장 통합은요?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이런 것들을 통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FA50에서 기본적인 무장 통합을 경험했습니다. KF-21은 더 다양한 무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경험했다, 예정이다, 할 것이다.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했다와 할 것이다를 구분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건 계획입니다. 실적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증명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3년 안에 하늘에 띄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녁 만찬이 있었지만 저는 일찍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죠. 사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체의 크기, 경납고의 규모, 기술자들의 눈빛. 진지했습니다. 농담이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지한 것과 가능한 것은 달라. 창밖으로 사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서 최종 보고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투자 가치 없음.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다소 항공 본사였죠. 회의실 창문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다소의 최고 세일즈 책임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라팔은 현재 프랑스 공군, 해군에서 운용 중입니다. 이집트, 카타르, 인도, 그리스가 도입했습니다.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리비아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이었죠. 폭탄을 투하하고 급선회하고 귀환하는 모습, 실제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전투기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다소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48대입니다. 단좌형 36대, 복좌형 12대. 완전 무장 패키지를 원합니다. 미카 공대공 미사일, 스칼프 순항 미사일, 페이브웰이 정밀 유도 폭탄. 다소 책임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8대, 완전 무장 패키지.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총액은 얼마입니까?
약 58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7조 4천억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은요? 정비 기술과 부분적인 면허 생산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은 어렵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핵심 기술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검증된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십시오. 다소 책임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선택.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개의 보고서였죠. 첫 번째 한국 KFX 프로젝트 평가. 결론 기술적 불확실성 높음. 투자 위험 과다. 파트너십 보류 권고. 두 번째 프랑스 라팔 도입 제한. 결론 검증된 성능. 실전 기록 다수. 도입 권고. 뿌르노모 소장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라팔로 가는 거군. 예, 소장님. 제 판단입니다. 소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좋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겠네. 그로부터 석 달 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랑스 라팔 전투기 48대 도입 계약 체결. 계약 금액은 예상보다 높아졌습니다. 완전 무장 패키지의 훈련 프로그램, 정비시설 구축까지 포함되면서 총액이 14조 원을 넘겼죠. 14조 원입니다. 한국이 요구한 분담금 2조 2천억 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검증된 전투기에 14조를 쓰는 게 검증 안 된 프로젝트에 2조를 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한국에는 따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진행했죠. 어차피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유감 표명도, 재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못하니까 조용히 있는 거다. 언젠가 다시 연락해 오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의미를 제가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걸 저는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라팔 계약을 체결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계약 성사를 자축하는 와인이었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큰 계약 성사시켰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대야. 동남아 최대 규모 전투기 도입이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25년 일한 보람이 있네요. 저는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푹 잤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한국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한국을 잊은 것. 아니, 한국을 무시한 것. 그 대가를 치르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14조 원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라팔 계약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라팔 도입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기체가 프랑스에서 출고됐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아구스 대령이었습니다. 단장님, TV 켜보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찾아 TV를 켰죠. 화면에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도장, 유려한 곡선, 쌍발 엔진. 낯익은 형태였습니다. 사천에서 봤던 그 뼈대가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KF-21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오늘 오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비행시간 33분, 최고 고도 6,000m, 최고 속도 마하 0.8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날았습니다. 3년 전 그들이 말했죠. 3년 안에 하늘에 띄우겠습니다. 정확히 3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에서 아구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거기 계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 번은 누구나 돼. 네. 첫 비행이야. 한 번 날았다고 다 된 게 아니야. F-35도 첫 비행 후에 문제가 수두룩하게 터졌어. 유로파이터도 그랬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저는 TV를 껐습니다. 두고 보자. 분명히 문제가 터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사천 공장에서 만났던 기술자들. 그 진지한 눈빛. 저는 그때 허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첫 비행은 시작일 뿐이야. 진짜 검증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통과한 후에야 가능해.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항공산업 동향 분석이었죠. KF-21 시험 비행 현황 50회 완료. 사고 없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500회는 넘어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6개월 후 또 보고서가 왔습니다. KF-21 시험 비행 현황 200회 완료. 사고 없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00회 사고 없음. 운이 좋은 건가? 1년 후였습니다. KF-21 시험 비행 현황 500회 완료. 사고 없음. CJ2호기 비행 시작.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00회입니다. 사고 제로입니다. F-35는 500회 비행 시점에 13건의 중대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유로파이터는 8건이었죠. 러시아 수-57은 200회도 안 돼서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00회 무사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구스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장님, 혹시 한국 측과 다시 연락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500회는 기본이야. 1000회, 2000회를 넘겨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단장님, 됐어.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저는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갔죠. 600회, 사고 없음. 800회, 사고 없음. 1000회, 사고 없음. 1000회를 넘겼을 때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가단 전원이 모였죠. 상황을 공유하겠다. 저는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KF-21 시험 비행 현황이다. 현재 1000회를 돌파했다.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단장 아구스 대령이 물었습니다.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F-35는 1000회 시점에 27건의 결함이 보고됐다. 그중 8건은 비행 중단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000회 시점에 19건의 결함. 라팔은 15건. 다시 넘겼습니다. KF-21은 0건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소령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결함을 숨기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시험 비행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국회 보고도 정기적으로 한다. 숨길 수가 없는 구조야.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3년 전에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아구스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과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1000회는 중간 지점이다. 양산까지는 아직 멀었어.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성공한다면, 만약 진짜로 양산까지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6개월 후였습니다. 또 보고서가 왔습니다. KF-21 시험 비행 현황 1500회 완료. 사고 없음. 무장 발사 시험 성공. 무장 시험이었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KF-21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에서 미사일이 분리됐습니다. 불꽃을 뿜으며 날아갔죠.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분리 동작, 점화 타이밍, 유도 정확도.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공대지 미사일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정밀 유도 폭탄 투하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극한 기동 시험이 통과됐습니다. 굳이 선회. 조종사 몸무게가 9배가 되는 압력을 기체가 버텨냈습니다. 저는 매달 올라오는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2000회, 2500회, 2800회. 사고 없음, 사고 없음, 사고 없음.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운으로 2800회를 무사고로 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6년 전 라팔 계약을 축하하며 와인을 마시던 그 창가였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게 실수였어.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다시 협상하면 됩니다. 분담금을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늦었지만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빠르게. 그 뉴스를 본 건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필리핀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 전투기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볼륨 높여. 앵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필리핀은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후보 기종으로는 한국의 KF-21,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F-16V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리핀이라고요? 우리 바로 옆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죠. 그 필리핀이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아구스 대령을 불렀습니다. 필리핀 상황을 파악해. 얼마나 진지한 건지, 언제쯤 결정할 건지. 알겠습니다. 3일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필리핀은 진심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에 전투기 도입 비용이 편성됐습니다. 규모는 12대에서 시작해 최대 36대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입 시점은 4년 후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 필리핀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살 준비가 돼 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6년 동안 저는 한국에게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건을 달았죠. 기술 이전을 더 해달라. 가격을 낮춰달라. 기한을 늘려달라. 준비가 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달랐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바로 계약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에서 이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을 둘러봤습니다. 필리핀이 움직이고 있다.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보다 먼저 계약할 수도 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아구스 대령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협상 재개 의사가 있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며칠 후 한국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협상 재개 환영합니다. 다만 기존 조건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추후 전달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변경이 있다는 걸까요? 2주 후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문서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파트너십 조건 변경 안내. 첫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분담금 기존 2조 2천억 원에서 변경 없음. 단, 납부 기한은 2년 내 완납 조건으로 변경. 2년 내 완납. 6년을 질질 끌어온 우리에게 2년 내 완납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
기술 이전 분담금 납부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현재 납부율 23% 기준. 이전 가능 기술 범위 23%. 기술 이전이 23%로 줄었습니다. 원래 약속은 100%였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모든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2조 2천억의 대가였죠. 그런데 이제는 23%만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항목, 시제기 제공 원점에서 재검토. 시제기를 안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공동개발국입니다. 처음부터 함께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바꾸겠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항의하려고 했죠. 하지만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항의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을 어겼습니다.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라파를 사면서 한국에는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라고 주장하면서 파트너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조건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꾼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때 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이 한국과 정식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아구스 대령이 달려왔습니다. 단장님, 이것 좀 보세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이 떠 있었죠. KF-21CJ 5호기였습니다. 막 출고된 최신 기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 부분을요. 원래 그 자리에는 2개의 국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요. 공동개발국의 상징이었죠. 태극기만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려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회색 도장만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구스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CJ 5호기부터 인도네시아 국기를 제외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분담금 납부 현황과 파트너십 이행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기를 지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사천 공장에서 시제기 뼈대를 봤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뿐이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그 전투기는 2800회를 날았습니다. 사고 한 번 없이 무장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기는 지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개발국입니다. 처음부터 함께했단 말입니다. 아구스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장님,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입장.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국 입장이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구스 대령이 침묵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분담금을 안 냈습니다. 6년 동안 23%만 냈습니다. 라파를 14조 원에 사면서 한국에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파트너라고 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국기를 지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운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잣말이었습니다. 아구스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분담금 완납을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2조 2천억 전액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안 돼. 라팔 14조 원 때문에 국방 예산이 빠듯해. 그럼 모르겠어.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읽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UAE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천 공장을 시찰했죠. KF-21 시제기 조종석에 직접 탑승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하얀 전통 복장을 입은 UAE 관계자가 KF-21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UAE입니다. 돈 많고 분담금 제때 내고 복잡한 요구 안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10년간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소식이 왔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분담금을 내고 기술 이전을 받겠다고요. 폴란드라고요? 유럽 국가입니다. 나토 회원국이죠. 그런 나라가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참모 총장이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KF-21 브리핑을 요청했다고요. 말레이시아요? 우리 바로 옆 나라입니다. 말라카 해협을 두고 마주보는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방산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KF-21도 검토 대상이라고요. 저는 보고서들을 책상 위에 쌓아놓고 바라봤습니다. UAE, 폴란드, 말레이시아, 사우디.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구스 대령을 불렀습니다. 왜 다들 한국으로 가는 거야? 아구스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 KF-21은 대당 6,5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F-35는 1억 달러가 넘고 라팔은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유로파이터도 비슷하고요. 절반 가격이라는 거야?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능은 4.5세대급입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성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라팔에 14조 원을 썼습니다. 48대에 14조 원. 대당 3천억 원이 넘습니다. KF-21은 대당 800억 원 수준입니다. 4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국으로 가는 거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싸고 좋으니까. 아구스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장님,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늦으면 생산 슬롯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생산 슬롯? 네. 한국은 곧 양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한국 공급 물량을 먼저 채워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물량을 소화합니다. 필리핀이 먼저 계약하면 필리핀이 먼저 받습니다. UAE가 계약하면 UAE가 먼저 받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뒤로 밀린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실패하길 기다렸습니다. 조건을 낮추길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매달리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없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만 빼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출근하자마자 아구스 대령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단장님, 필리핀이. 저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계약했어? 예. 아구스 대령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 한국산 KF-21 전투기 36대 도입 공식 발표. 계약 금액 46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 처진도 시점 4년 후 36대입니다. 5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협상 기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2년입니다. 우리는 12년을 끌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얻으려고, 더 싸게 가지려고, 한국이 꺾이길 기다리며 필리핀은 14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고마워요, 있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구스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필리핀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올 거야. 고마워요, 있니? 덕분에 우리가 먼저 샀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한국. 그것도 올라오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죠. 저 하늘 어딘가를 4년 후에 필리핀 전투기가 날 겁니다. KF-21. 한국이 만든 전투기. 우리가 무시했던 전투기. 우리가 별거 없다고 했던 전투기. 그 전투기가 필리핀 조종사의 손에 들어갑니다. 우리 바로 옆 나라예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사천 공장. 시제기 뼈대 앞에서 저는 뭐라고 했죠?
한국이 전투기를요? 비웃었습니다. 훈련기 좀 만들었다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무시했습니다. 검증 안 된 프로젝트에 2조 2천억을 쏟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라파를 샀습니다. 14조 원에.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14조 원을 쓰고도 기술 이전은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프랑스가 꽉 쥐고 있죠. 정비도 프랑스에 의존해야 합니다. KF-21 분담금 2조 2천억 원만 냈으면 어땠을까요? 기술 이전 100%를 받았을 겁니다. 시제기 한 대도 받았을 겁니다. 우리 땅에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필리핀보다 먼저 받았을 겁니다. 14조 원 아끼고 기술도 얻고 자존심도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걸 사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 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그렇게 말했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건을 달았습니다. 더 달라고, 더 싸게 달라고, 더 늦춰달라고. 준비가 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필리핀은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였습니다. 필리핀은 14개월 만에 36대를 샀습니다. 우리는 12년을 끌다가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서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KF-X 프로젝트 제안서.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파트너십 제안.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민국 국방부. 양국 국기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 저는 그 국기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금 KF-21 시제기에는 우리 국기가 없습니다. 한국이 지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 지운 겁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에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기회를 다시 한 번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도 우리가 필요할 겁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이 수출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이 잡혔습니다. 3일 후 오후 2시 대사가 직접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 잘못을 인정하자. 그리고 기회를 달라고 하자. 면담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손이 떨려서 매듭이 잘 잡히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많이 긴장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이야. 12년 동안 잘못된 길을 갔어. 오늘 그걸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내가 제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될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자카르타 중심가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그 깃발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사천에서도 저 깃발을 봤습니다. 공장 입구에 걸려 있었죠. 그때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깃발 아래에서 전투기가 탄생했습니다. 2800회를 날았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3층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가 일어나서 저를 맞았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디르만 단장님.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제 손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대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2년 전 한국이 손을 내밀었을 때 저희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잡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대사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사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제기 뼈대를 봤습니다. 기술 브리핑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투자 가치 없음이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대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라파를 사셨죠. 14조 원에. 예, 검증된 걸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저희 제안입니다. 대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분담금 8천억 원을 2년 내에 완납하겠습니다. 그동안 밀린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기존 약속대로 100%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제기 한 대도 인도받고 싶습니다. 대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12년 전에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 애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사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님.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주 정도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인도네시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각자 판단이 있었고 각자 선택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파트너십이란 건 함께 위험을 지는 겁니다. 성공하면 함께 나누고 실패하면 함께 책임지는 거죠. 저희가 가장 어려울 때 인도네시아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모든 걸 걸었을 때 저희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빠지려고요. 성공하면 끼어들려고요.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눈이 부시게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2주, 그 2주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문서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서한. KF-21 공동개발 파트너십 관련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대한 회신. 첫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분담금 8천억 원 2년 내 완납 제한 수용. 숨이 멎었습니다. 수용한다고요?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이전 100% 요청 불가. 분담금 납부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8천억 원 완납 시 기술 이전 범위 36%. 36%. 원래 약속은 100%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 시제기 인도 요청 원점에서 재검토. 현 시점에서 시제기 제공은 어려움. 시제기 없음. 네 번째 항목. 생산 슬롯 한국 공급 물량 및 기존 계약분 필리핀 우선. 인도네시아 물량은 이후 배정. 예상 인도 시점 7년 후. 7년 후. 필리핀은 4년 후에 받습니다. 저희는 7년 후입니다. 3년 차이. 저는 서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거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담금은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 이전 36%, 시제기 없음.
인도 시점 7년 후 12년 전 제안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12년 전 분담금 2조 2천억, 기술 이전 100%, 시제기 1대, 48대 생산. 지금 분담금 8천억, 기술 이전 36%, 시제기 없음. 인도 7년 후 분담금은 줄었습니다. 1조 4천억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술, 시제기, 시간, 그리고 신뢰.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얻으려고요. 더 싸게 가지려고요. 한국이 꺾이길 기다리며요. 그런데 꺾인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한국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2800회를 날렸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파트너십은 함께 위험을 지는 겁니다. 저희는 함께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도 없게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구스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단장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서한을 건넸습니다. 아구스 대령이 읽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6%라니. 이게 전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거절은 안 했잖습니까? 받아주겠다고 했으니. 그래.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받아주긴 했어. 하지만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야. 네. 이건 그냥 거래야. 돈 내면 물건 주겠다는 거지. 함께 만드는 게 아니야. 아구스 대령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전에 한국은 저희에게 함께 만들자고 했어. 위험도 함께, 성과도 함께, 진짜 파트너가 되자고. 저희는 거절했어. 아니, 거절도 제대로 안 했지. 그냥 질질 끌었어. 되면 좋고 안 되면 빠지려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12년 전이야. 지금 저희가 받은 건 그에 대한 대가야. 아구스 대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건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조건이 너무 나쁘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36%라도 받으면 뭔가는 있습니다. 0%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받아야지. 선택지가 없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필리핀의 첫 번째 KF-21 전투기가 인도됩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인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전투기가 보였습니다. 짙은 회색 도장, 유려한 곡선, 쌍발 엔진, 그리고 수직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그려진 두 개의 국기,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 나란히.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자리에 우리 국기가 있었어야 합니다. 12년 전에 서명만 했으면, 12년 전에 분담금만 제대로 냈으면, 12년 전에 한국을 믿었으면.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공군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KF-21은 우리 하늘을 지킬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KF-21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리핀 국방장관이 웃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덕분에 우리가 먼저 기회를 잡았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한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기회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지. 좀 더 지켜보자. 더 좋은 조건이 올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요. 그 12년 동안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2800회를 날렸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뒤처졌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검증된 확실함만 찾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놓칩니다. 함께 위험을 지지 않으면 함께 성과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12년 동안 배운 교훈입니다. 1조 4천억 원 아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큰 걸 잃었습니다. 기술을 잃었습니다. 시간을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본 적 없던 나라.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묵묵히, 단단하게, 끝까지. KF-21 보람에 2800회 비행, 사고 제로. 세계가 줄을 서는 전투기.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36%라도 받아야 합니다. 7년 후라도 받아야 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는 또 옵니다. 그때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마세요. 다음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국방부 평가단장이 12년간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본 적 없던 나라.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저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KF-21 보람에 2800회 비행, 사고 제로. 세계가 줄을 서는 전투기.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뒤처집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